안녕하세요 여러분, 줄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중에서의 추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집에서 심심하실 때 킬링타임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국 작품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이에요. 많이들 보신 분들이 이미 계시겠지만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옛날에 있었던 소꿉 게임? 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큰 돈을 얻기 위해 생사를 걸고 게임을 하는 그런 소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정말 짱짱하고 그만큼 또 연기력도 아주 볼만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고, 또 작품 자체의 그런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참신하고 너무 재밌어서 정말 추천드려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또 징그러운 부분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비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1화에서 2화 정도에 제일 심한데, 그 부분만 조금 넘기시면 그렇게 크게 힘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킹덤입니다. 좀비물인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이에요. 그래서 좀비물들 워낙 많이 있고 흔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소재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배경이 이제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그렇게 생겨난 좀 참신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넷플릭스에서 정말 캐스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킹덤에서도 정말 캐스팅이 짱짱하고 배우의 연기력들이 정말 볼만합니다. 지금까지 시즌 2개가 나와 있고 시즌 3 예고가 아주 흥미롭게 끝났기 때문에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당 에피소드가 6개인가 7개로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1년 기다려서 보는데 막 짧게 끝나버려가지고 너무 아쉽고, 막 그렇게 1년 동안 또 기다려서 보고 이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본 한국 작품 중에 All of Us Are Dead라고, 한국 이름으로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 을 많이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비물인데, 학교에서 이제 좀비가 출몰돼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정말 괜찮게 봤고, 학교라는 배경이 참신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어린 학생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여줬고, 친구들 간의 우정, 배신, 뭐 사랑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가지고 구속적이게 좀비 이외에도 볼만한 장면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비물마다 이제 좀비의 특성, 좀비의 그런 정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좀비의 좀 특별한 그런 카인드를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즌 하나로 되어 있고 시즌 2번째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즌 1에서의 내용은 마무리가 지어지고 끝났기 때문에 2번째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그래도 재밌게 보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The End of the Fucking World라는 영국 드라마입니다. 이 영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영국 악센트가 정말 매력적인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 시즌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내용 설명은, 소시오패스 여자 주인공이랑 사이코패스 남자 주인공이 현실이랑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삐걱삐걱 되는 삶을 살다가 둘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서로 공감할 점을 공감도 하고 이해 못하는 점에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 둘 간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룬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작품에 나온 두 주연 배우들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흥미롭게 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조금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뒷배경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주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즌당 그리고 또 한 에피소드당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킬링타임용으로 아주 볼만한 작품이에요. 5번째 작품은 섹스 에듀케이션입니다. 한국말로는 오티스의 성상담소, 성상담라고 아마 나올 텐데 이거는 시즌 3까지 지금 나와 있고 더 나올 예정인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엄마를 둔 그 아들이 주인공인데 그 아들이 처음에는 이제 엄마를 굉장히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다가 그래도 이제 엄마 밑에서 얻어들은 이런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이 고등학교 안에서 서로 친구들한테 소정의 돈을 받고 성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돈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사귀는 이런 내용이고 좀 코믹적이게 풀어냈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좀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좀 코믹적이게 고등학생들의 성상담을 아주 재밌게 풀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믹성을 띠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현실성은 조금 갖추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도 가끔 나오고 재밌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또 배경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뭐 학생들만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궁금점들, 뭐 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고충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영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영국 악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작품은 제가 최근에 봤던 The Woman in the House Across the Street from the Girl in the Window 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한국말로는 지금 구글에 쳐서도 안 나와가지고 한국말로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영어로는 이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크리스틴 벨이라는 배우가 주역으로 나오는 드라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우분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배우분만 보고 이제 시작을 한 작품인데 스릴러랑 이제 미스터리 이렇게 좀 포함해가지고 잘 꾸며낸 작품이고 시즌이 하나밖에 없고 에피소드도 8개밖에 없어서 단기간에 금방 끝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주인공 여자분이 힘든 일을 개인적으로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헛것을 본다거나 헛것을 듣는다거나 하면서 이제 생긴 정신 이상으로 건너편에 있는 이웃 집을 이제 들여다보다가 보는 그런 목격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서술이 되는데 이제 본인은 그거를 봤다는 확신이 정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믿어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게 내가 본 게 맞나? 잘못 본 건가? 이렇게 막 헷갈려 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인데 너무 무섭지 않으면서 너무 또 가볍지는 또 않은 그런 딱 적당한 정도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작품은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Orange is the New Black이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여성 감옥 수용소에서의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룬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간에 또 그 사람들과 주인공 간의 이제 관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아무래도 이제 여성 중심의 감옥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드라마 자체가 좀 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디티도 많이 나오고 레즈비언의 이런 섹슈얼한 그런 행동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불편하시거나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비추이지만 그래도 이야기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고 아주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즌이 조금 길어요. 시즌 7까지 나와 있고 한 에피소드당 그래도 막 40~50분 이 정도로 좀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떤 한 작품을 오래 보고 싶으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작품은 워킹 맘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시즌 5까지 나와 있고 한 시즌당 10개가 안 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작품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일을 다니면서 육아도 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주이고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해야 되는 그런 고충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해나가는지 엄마들이 이렇게 다 같이 친구여가지고 그 주인공들이 다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우정도 같이 보여주면서 각각 부부들 간의 문제, 사랑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조금씩 커나가는 이런 것도 또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커리어 우먼의 정말 이점과 고충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롭게 본 작품입니다. 시즌이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챙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본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의 자녀들이 또 나이가 또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말 베이비였을 때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토들러일 때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티네이저일 때는 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키우신다거나 아이를 키우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작품은 블랙미러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회 비판적이고 조금은 그래도 좀 어두운 그런 분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본 것 같기는 해요. 이 작품은 이제 5가지의 시즌으로 나와 있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다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뭔가를 시작해서 시즌을 다 볼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또 사회 비판적이면서 약간은 어두운 이런 작품들도 즐겨서 보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에피소드부터 정말 창의적이고 참신하면서 사회 비판적인 내용으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픈 엔딩으로 좀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딱 단정짓지 않고 끝내는 작품이라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시다면 이것도 또 맞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10번째 작품은 Stranger Things라는 이제 작품이고 한국말로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나올 텐데 이 작품은 정말 제목 그대로 정말 기묘하게 에피소드 첫 번째부터 주인공 중에 한 아이가 호련히 사라지게 되면서 그 사라진 아이를 추적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다룬 내용이고 그 비하인드에는 어떤 이제 기묘한 괴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타지라던가 이런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아주 막 극추 막 이렇게 정도까지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유명한 만큼 왜 유명한지 알겠다 정도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능력에 관한 얘기, 뭐 괴물에 관한 얘기,
또 시공간 초월에 관한 얘기 이런 것도 이제 나와가지고 판타지라던가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면 이것도 정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즌이 4까지 나왔는데 시즌이 점점 넘어가면서 어리게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 막 커나가고 또 지금 이 배우분들이 아주 유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연기를 보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아요. 11번째 작품은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시즌이 3까지 나와 있고 이것도 이제 좀비물인데 이거는 정말 다른 좀비물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건 이제 좀비의 시선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 여성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비가 되는 내용인데 정말 생각 없고 뇌 없고 정말 사람을 뜯어먹고만 싶어하는 그런 좀비가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람의 형태도 그대로 갖추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인육, 피 이런 거에 끌리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좀비랑 같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런 뭐 플랜을 세우는 거, 가족들의 행동이라던가 생활이 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엄마가 이제 좀비가 됐으니까 인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인육을 먹으면 좋을지 어떻게 이제 말 제목 그대로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참신하고 조금 간간히 이제 잔인한 부분이 나오기는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좀비물이고 사람을 먹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분이 좀비로 변하는 그 화가, 그 에피소드가 정말 징그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만 넘기시면 다른 것들은 조금 코믹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징그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재밌게 본 작품으로 추천! 그리고 12번째 작품으로는 The Good Place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Good Place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본인이 상상했던 그런 세계가 각자 이제 본인의 집도 그렇고 본인의 동네, 이웃 다 이제 본인이 상상했던 그런 정말 천국이 이제 펼쳐지는 내용인데 이 작품도 이제 크리스틴 벨이라는 배우님이 이제 주연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그 배우의 매력에 저희가 정말 빠지게 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 자체가 너무 반전이라 내용을 크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작품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너무 어거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다 말이 되게 흘러가가지고 이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즌이 총 4개까지 나왔고 마무리가 다 된 그런 작품입니다. 13번째 작품은 Dead to Me라는 이제 작품이고 이 작품은 시즌 2까지 나온 작품인데 처음에는 남편을 잃게 된 이제 부인이 충격에 빠지게 되면서 그 충격과 그리프를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 상담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석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난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도 이제 최근에 약혼자를 잃게 되면서 서로의 이런 공감점, 공통점이 있어서 아주 급속도로 친해지고 우정을 이제 만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 두 사람 간의 이제 이야기를 다룬 게 이제 주가 되는 내용이고 이 에피소드가 진행이 돼가면서 그 첫 번째 여성분의 남편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여성분이 어떻게 약혼자를 잃게 됐는지의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두 여배우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게 들리는 작품이라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14번째 작품은 제가 정말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Good Girls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지금 시즌 4까지 나왔고 아마 아직 종결은 아직 안 나서 아마 또 이제 다시 나올 예정인 그런 드라마인데 지금까지 일단 시즌 4까지 나왔고 시즌 5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전담해서 이제 아기들을 키우던 엄마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금전적인 이유로 가게를 털게 됩니다. 그 가게를 털게 되면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한 또 다른 또 범죄,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일에 합류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면서 이 엄마 조직, 이 엄마 그룹 3명이 정말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범죄를 해나가면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 3명의 엄마들이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하고 너는 저거에 자신 있으니까 저걸 하고 막 분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엄마들 간의 케미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이제 부부들 간의 문제, 부부들 간의 사랑 이런 것도 나오고 아이들도 이제 나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이것도 정말 볼만한 작품으로 추천! 15번째 작품으로는 Anne with an E라고 그 한국말로는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서사적이고 조용한 그런 작품이라 뭔가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던 작품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쉽게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또 많이들 아시다시피 거기 나오는 길버트의 배우분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길버트의 첫 등장씬이 정말 인상적이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9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그런 식기들, 그때에서의 지방 풍경, 동네 풍경, 뭐 그때 사용했던 영어 단어들, 구절들을 조금 엿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정말 흥미롭게 봤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초반에 조금 지루한 에피소드 몇 개만 거치시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16번째 작품은 You라는 작품입니다. 한국말로는 너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스토커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그 스토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커가 어떻게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되어갔는지에 대한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이 주인공의 서사가 이제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이 스토커를 저희가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엉뚱하게 그렇게 또 돼버리는 미운정이 들어버리는 그런 작품이고 시즌 3까지 나왔는데 3에서 이제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 이 또 반전을 좀 거치면서 매 시즌마다 아주 새로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좀 질리지 않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이거 정말 추천해요. 여기서도 좀 징그러운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번째 작품은 The Stranger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시즌은 하나밖에 없고 에피소드 8까지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대가도 없이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아주 민감한 비밀을 누설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비밀로 인해서 주인공 가족이 어떻게 틀어져 나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생긴 미스테리들을 풀어나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런 내용인데 결론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재로 해서 재밌게 풀어나간 내용이고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라 추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 추천은 에밀리 인 파리스라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아마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시즌이 2번째까지 나왔고 미국인 에밀리가 파리에 이제 출장을 장기간 가게 되면서 겪는 그런 문화 차이들의 이런 것도 주로 다루고 프랑스, 파리의 이제 배경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리가 입고 나오는 그런 옷이나 가방들, 구두들에 대한 패션도 많이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외국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프랑스 간의 문화 차이랑은 또 차이가 있겠지만 공감할 부분도 있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그런 배우는 점들도 생기게 되는 그런 다방면으로 재밌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18가지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을 소개를 드렸고 집에서 무료하고 심심하실 때 킬링타임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추천 작품이 있으시다거나 제가 추천한 작품들에 대해서 공유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